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사 고정욱입니다. 기사로 알아보는 보험 업권 전망 7월달 또 어떤 기사에 주목을 해야 될지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생보사가 이 건강보험 제3보험 시장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생명보험사의 주력 상품이었던 것들, 연금이나 종신보험이 지금 굉장히 위축이 됐습니다. 저출산, 1인 가구 증가로 인해서 당연히 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나마 단기납 종신보험으로 이 시장을 어떻게 보면 극복하려고 했지만 최근에 이 또한 조금은 위축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금리가 인상되다 보니까 보험사들이 채권 손실을 입었고요. 그리고 또 IFRS 17 새 회계제도에서는 건강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재무 구조를 개선시키는 데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3보험 시장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기사 내용이고요. 지난해 총 판매액이 이제 이게 생보 주력 5개사 기준으로 이제 데이터가 나왔는데 1,600억을 팔았는데 올해 1분기에만 무려 1,000억을 넘게 팔았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라는 게 매출로 바로 드러나고 있고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많이 판매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뭐니 해도 당연히 보험료입니다. 보험료 경쟁력을 갖췄죠.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보험료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손해율 데이터를 다소 손보사에 비해서 높은, 어떻게 보면 손해율이 높은 걸 갖다 쓰다 보니까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쌌는데 지난해 말 보험개발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쓰면서 보험료 인하를 가져왔다라는 거. 여기에 더해서 당연히 이 시장을 어떻게 보면 극복하기 위해서 경쟁력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는 또 보험료 인하라든가 좀 좋은 담보로 상품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매출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현장에 계신 분들은 다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시장 구조를 통해서 지금 생보와 손보의 이 건강보험 격차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데이터로 보게 되면 49%에서 17%로 굉장히 줄었다는 내용. 그만큼 생명보험사의 건강보험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같이 감안해서 고객분들에게 세일즈하게 되면 좀 더 좋은 상품을 안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두 번째 기사입니다. 두 번째 기사는요, 은퇴 후 금소세 줄이려면 저축성 보험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기사 내용인데 2022년도에 금소세 대상자가 무려 전년 대비 7.1%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자, 어렵다 하지만 이렇게 재테크 잘하셔가지고 금융소득을 엄청나게 걷어들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2천만 원 초과가 되게 되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이런 거랑 합산해서 종합과세를 하게 되고요. 이럴 경우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높은 세금을 이제 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담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기사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게 은퇴소득이라면 훨씬 더 중요하다. 당연한 거죠. 우리가 꾸준히 벌어들이는 이런 이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고 연금으로만 살아갈 때 세금을 떼인다라면 굉장히 아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험 차익도 원래 과세가 되는데 이런 조건을 지키게 되면 우리가 비과세 주겠다. 첫 번째가 종신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죠. 계약자, 수익자, 피보험자 다 동일할 경우 55세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 깨지 않고 연금으로 받는 경우는 비과세 주겠다. 2017년도 4월에 축소가 됐지만 1억 원까지 10년 이상 유지하게 되면 보험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은 5년 꾸준히 넣어야 되고요. 10년 이상 유지하게 되면 150만 원까지는 보험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겠다. 이렇게 조건을 맞춰놨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하게 되면 은퇴 자산을 굉장히 잘 지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세금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건강보험료 나중에 은퇴 후에 굉장히 발목 잡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 피부양자 자격 조건도 굉장히 강화가 됐고요. 여기에다가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산정하는 기준이 굉장히 강화가 됐기 때문에 아예 비과세 소득에서 빠지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런 부분까지 고객분들의 연금 자산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축성 보험에 집중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세 번째 계산입니다. 세 번째 계산은요, 이 연세안병원에 있는 중입자 치료, 이 중입자 치료가 우리가 이제 다 알고 계신 전립선암에서 췌장암, 간암, 여기에 더해서 폐암까지 치료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는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자, 작년 4월이죠. 4월에 이 연세안병원에서 60대 남성 전립선암 2기, 전이 없는 이 환자 대상으로 치료를 했는데 어땠습니까? 뭐 다 여러 번 이 반복적으로 들으셨을 겁니다. 완전 관해가 돼서 완치가 돼서 굉장히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그러한 치료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자, 제가 강의할 때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전립선암에 걸리신 분들이 보통 이제 로봇 수술 이런 걸 받으시는데 그 영상을 한번 봐라. 그러면 내가 정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전립선암 환자가 되게 되면 나도 수술보다는 이 중입자 치료를 받고 싶어 할 것이다. 예, 이런 식으로 이 중입자 치료에 대한 어떤 이제 치료 방식이라든가 효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재발률이 떨어진 것 이런 것까지 이제 얘기를 하면서 고객분들의 이제 암 보장, 리모델링을 이제 할 때 이런 방법들 안내해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상자들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기술들, 노하우들이 쌓여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연세안병원은요, 치료기가 세 대가 있습니다. 이 중입자 치료가 고정형과 그 다음에 회전형 두 대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갖고 있는 건 전 세계 최초입니다. 근데 특히 이 회전형이 중요한데 암의 병변이 어디에 있든 간에 결국 일반적으로 우리 정상 조직을 뚫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회전형은요, 가장 정상 조직을 덜 가해하는 쪽을 찾아서 이제 조살, 방사선을 쬐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암이 눈 뒤에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망막 뒤에 암이 생겼다. 그러면 어차피 뭐 뇌 뒤쪽으로 뚫고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앞쪽으로 뚫고 들어가는데 여기에 정상 조직에 가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브레이크 피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브레이크 피크는 정상 조직을 지나갈 때 에너지를 발산하지 않다가 암을 만났을 때 암 조직을 만났을 때 에너지를 발산하는 이러한 이제 성능까지 이제 탑재된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호흡 동조 시스템까지 갖고 있어요. 자, 치료를 받을 때 사람은 살아있고요. 사람은 살아있다라면 숨을 쉽니다. 그럼 숨을 쉴 때 암 병변이 움직이거든요. 그럼 이것 때문에라도 치료 효과가 떨어지거나 정상 조직에 부작용을 가해할 수 있는데 이것까지 다 계산해서 치료를 합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다? 치료 효과 정말 좋고 재발률도 떨어지는데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전립선한테 한 5,5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폐암은요, 뭐 6,000, 7,500만 원까지. 자, 폐암 아시다시피 뭐 예전에 폐암 4기면 이제 죽을 날 받아놨다 이랬지만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다는 거죠. 예, 표적 치료를 통해서 굉장히 길게 연명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방사선 중입자 치료를 통해서 또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폐암 같은 경우는 늦게 발견되죠. 왜냐하면 폐는요, 이제 뭐 고통이나 이런 걸 느끼는 신경세포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기에 4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60%를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데 뭐 초기에 발견한다면 중입자 치료를 할 경우는요, 단 1회로 완치 효과를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안보장 이제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가 리모델링 해드려야 되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밑단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기사로 나와 있는 거 말고요. 지금 이런 기술들 표적 치료, 면역 치료들이라든가 방사선 치료 기술들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거든요. 이것들이 10년, 20년 후에는 지금과 상상을 초월할 정도 좋아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입하시는 분들께는 이러한 이제 담보들을 잘 넣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실손기사인데요. 뭐 실손기사 끊임없이 나오지만 이제 2021년도 7월에 출시한 4세대 실손, 예, 이 4차 실손이 처음으로 이제 보험료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시다시피 1년마다 보험료가 갱신이 되는 건데 3년간 유예를 줬죠. 그 3년 유예 를 준 이 시점이 이제 끝나면서 다음 달 7월 1일에 이제 첫 대상자가 나오는 겁니다. 뭐 아시다시피 5단계죠. 5등급이라고 하는데 보험료 청구하지 않았으면 이제 비급여죠. 예, 그러면 할인을 받고 100만 원 이하로 청구했으면 예, 동결. 그 이후로는 이제 100%, 200%, 300% 최고 300%까지 할증을 입게 됩니다.
자, 이걸 막 따져봤더니, 계산해봤더니 약 한 61%가 할인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할증 대상자는 1점 몇 프로밖에 나오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할인해 줄 수 있냐? 실제 할인율이 이제 정해진 게 아닙니다. 할증 대상자들에게 더 걷어들인 보험료를 기반으로 해서 할인을 해주는 건데, 이게 처음에 예상한 대로 약 5% 정도 할인이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증 할인 기준을 잡느냐? 자, 7월 1일 기준이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변동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럼 해당 월에 보험료가 변동되시는 분들, 이 분들은요, 직전 그 달이 속한 직전 3개월 전부터 전에 1년 거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3년 5월부터 2024년 4월 말까지 비급여 의료비를 얼마를 썼느냐, 요걸 기준으로 앞서 말씀드린 5등급으로 나눠서 할인 동결 할증을 적용한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저는 뭐 이런 내용들이야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있으면 되는데, 이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하거나 4세대 실손으로 가입한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가 비급여가 70%짜리라고 확정적으로 알고 계신 겁니다. 자, 굉장히 잘못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4세대 실손도 5년 후에 바뀔 겁니다.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뭐 계속 지금 4세대 실손이 유지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바뀐다. 다시 말씀, 비급여 70%가 고정이 아니다, 확정이 아니다라는 거, 이 부분을 좀 잘 말씀드려야 되고요. 4세대 실손도 이미 손해율이 100%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제가 보기엔 5년 후에 또 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든 실손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이 상품을 개정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물론 예상입니다. 네, 마지막 기사입니다. 마지막 기사도 실손의료보험 관련 기사 내용인데요. 실손의료보험이 소폭 개정이 됩니다. 7월 1일부터 이제 군대 입대할 때 실손보험, 불필요한 보험료 납입 중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단할 수 있고, 그리고 다시 전역하게 되면 재개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마련이 됩니다. 우리 2014년도 10월이죠. 중복가입 의무 이런 거에서 전산으로 다 체크하게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됐고요. 2018년도 12월에는 개인 실손 중지하고 다시 이제 뭐 퇴직하고 다시 연장할 때 이런 연계성 굉장히 유연하게 만들어 줬었고요. 2023년도 1월부터는 아예 단체 실손, 내가 본인이, 계약자 본인이 전화해서 줄일 수 있고, 보험료도 자기 통장을 받을 수 있게, 이런 제도가 다 고객 입장에서 고객 권익보호라든가 또는 피해를 줄이는 쪽으로 이렇게 개선이 계속 됐습니다. 그리고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청구 간소화도 조만간에 시행될 예정인데, 이런 식으로 고객의 입장에 맞춰서 제도는 계속적으로 개선이 됩니다. 자, 이번에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요, 현역병, 하지만 부사관이나 장교 이런 분들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리고 일단 중단하게 되면 보장도 중단이 됩니다. 다만 내가 원하는 시기에 뭐 휴가를 나올 때 이 실손을 열어놓고 싶다 그러면 미리 신청을 해서 실손을 다시 재개할 수 있고, 다시 뭐 휴가 끝나고 들어가야 되면 중단할 수 있는, 이렇게 이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만들고요. 더 나아가서 실손을 중단해 놨는데 군대에서 사고를 당했다. 그럼 일단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겠죠. 그런데 전역 후에 이 군에서 사고 당한 걸로 실손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냐? 예, 치료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리 보험사는 이제 전역 전에 한 달 정도 전에 당신의 실손이 재개가 될 거다, 그리고 보험료 이만큼 될 거다 확인하라, 이런 것들이 이제 군 장병에게 통보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실손보험 제도는 개편이나 개정이 됐었습니다. 고객 입장으로. 그런데 지금 실손의료보험 인상 부분에 대해서 보게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비급여고, 이 비급여 의료비 때문에 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더 나아가서 뭐 의료 개혁하는데도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다 보니까 결국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양면인 것 같아요. 이제 반대 입장에서 굉장히 깐깐하게 굴 것으로 보이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이제 보험사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객분들한테 잘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기사 이렇게
붙이고요. 7월달 굉장히 폭염으로 고생하실 텐데 건강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